안녕하세요. HF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주택금융연구원 문하영 과장입니다. 예, 주택금융연구원 김진석 팀장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HF인사이트 영상을 통해 주택금융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주택금융 및 부동산의 미래와 관련된 ABCD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ABCD는 바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의 줄임말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빅데이터에서 파생된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뜨거운 이슈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내 정보의 이동 권리를 활용한 핀테크, 마이데이터 산업의 국내외 현황, 미래 변화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이 뜨거운 감자 마이데이터란 무엇일까요? 마이데이터란 2011년 영국 정부에서 만들어낸 신조어로서 금융 분야에서는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보 주체인 개인의 법적 권리를 제고함으로써 본인 데이터의 활용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정책 또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본인의 행동으로 생성된 데이터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이 데이터 3법에 포함되면서 본격 등장했는데요. 본인 정보의 일괄 수집, 조회 서비스를 기초로 금융상품 자문 및 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제 금융정보를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해 한 번에 직접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내 손 안에서 모든 금융정보 관리가 되다니 정말 엄청난 혁신인 것 같습니다. 금융 주체가 직접 자신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입니다. 중간 과정을 덜어서 빠르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를 누출할 염려가 적으니 안심이 됩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보다 수준 높은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네요. 해외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선 마이데이터를 선도하는 유럽연합의 경우 2016년 4월 GDPR, 즉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제정하여 본인 개인정보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 접근 권리, 삭제 권리를 규정했습니다. 영국은 자체적인 오픈 뱅킹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과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했습니다. 일본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에 대해 API 개방을 의무화했으며 호주는 은행이 보유한 데이터의 전면적 개방을 의무화한 오픈 뱅킹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오픈뱅킹을 통하여 은행의 데이터는 개방하고 소비자들은 자유로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운영이 되어 있네요. 특히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권리가 명확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안심도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 산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었네요. 국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단계적으로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금융위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정책을 발표하여 금융기관과 핀테크 회사 간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2018년에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개인 신용정보 이동권을 도입하고 읽기 기능에 한정하여 금융기관에 표준화된 오픈 API 구축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2019년에는 쓰기 기능과 관련하여 공동 결제 시스템 정책을 발표해 금융결제원의 전산 시스템을 증설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는 국민은행 등 28개 사업자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하였고요. 2월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시행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금융보안원에서는 기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8월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표준 API를 통해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의 현명한 금융생활을 지원해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앞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그에 대해서는 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 측면,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 금융 산업적 측면의 세 가지 방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가 보다 능동적, 적극적으로 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금융회사 등 기업뿐 아니라 정보 주체 개인도 데이터 활용의 편익, 즉 신용관리 및 재무 분석 등을 적극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정보사회의 도래로 데이터 활용의 양태가 복잡해지면서 개인 스스로 자기 정보 결정권을 주장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자신이 스스로 정보를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어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자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산업적으로 활성화되면 정보 제공 및 공시의 질이 개선되고 자문 서비스 확대 등으로 소비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간편한 정보 제공 및 비교 공시를 통해 제한된 시간, 제한된 비용 하에 있는 금융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개인의 소비 행태 및 위험 성향 등 소비자 본인 정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이 가능해지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 분석 업무와 연계함에 따라 낮은 비용의 자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산업적 측면에서는 금융 상품 간 비교 공시가 강화되어 금융 산업 내에 경쟁과 혁신이 촉진됩니다. 또한 대형 금융회사에 집중된 고객 데이터의 공유가 확산되면서 대형 금융사의 정보 독점 및 이를 통한 시장 영향력 집중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데이터, 그 장점과 기능이 분명하네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 현황은 어떤가요?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금융위에서는 기존의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28개 업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본허가하였는데요. 허가받은 마이데이터 업체는 2021년 8월까지 표준 API를 구축하여 기존의 스크래핑 방식으로 제공하던 통합조회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 본 허가를 계기로 추진 중인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래 금액, 이자율 등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관리하여 금융상품의 수익률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는 생활금융관리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 주체의 현금 흐름 등을 분석하여 연체 예측 및 미납 방어, 소비 내역 분석을 통한 연말정산 지원 등을 의미합니다.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 생애 주기별로 특화된 서비스이고요. 정보 주체의 연금 자산 현황, 예상 수령 금액 등을 파악하여 은퇴 준비 수준 안내 및 은퇴 설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는 대출 잔액, 월 상환액 등 신용 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 요구 및 공유하여 원스톱 온라인 대환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주택금융공사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고객이 전송을 요구한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등 대출 관련 계좌정보, 원리금 상환 내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에게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 같으세요? 다양한 데이터가 결합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대형 금융기관이 누리던 정보 우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SNS, 위치 정보, 의료 정보 등 타 분야의 데이터까지 결합될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속출할 텐데요. 이로 인해 금융산업에서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입니다. 반대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고가 발생하면 마이데이터 제도 자체가 고객의 신뢰를 잃고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 및 보안 관리가 중요한데요. 대용량의 개인정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집중되는 만큼 소비자는 누가 무슨 용도로 어떠한 본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금융회사 등에서는 정보 활용, 관리 실태를 상시평가하는 등 정보 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여 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가 세대 간 디지털 격차, 즉 디지털 디바이드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현재 상용화된 대부분의 핀테크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마이데이터 역시 젊은 층에서 활발하게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대의 개막, 저 역시 기대가 큰데요. 이번에는 올해 2월에 제정된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신 금융보안원 황종무 차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보안원 데이터 혁신센터 마이데이터 팀 황종모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먼저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 작성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 신용정보의 전송에서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정보 주체가 본인의 개인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본인의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개인 신용정보 전송은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 고객 본인 인증, 그리고 개인 신용정보 전송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의 개인 신용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전송되나요?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신자 간에는 표준 API를 이용하여 개인 신용정보가 송수신되며 스크린 스크레이핑 방식은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에서는 법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현재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이 금융보안원의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으며 누구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소중하게 전송된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각 참여자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산업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를 통해 다수의 정보 제공자로부터 수집한 개인 신용정보를 정보 주체를 대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를 받은 정보 제공자는 개인 신용정보를 정보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중개기관을 경유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마이데이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텐데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회사 등 여러 정보 제공자들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보호 대책이 허술할 경우 대량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포함한 마이데이터 참여자들은 신용정보법에 의거하여 관리적, 기술적, 그리고 물리적 보호 대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필수 요건입니다. 우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여 개인 신용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 교육 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실적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신용정보가 표준 API를 이용하여 전송되는 만큼 API 시스템에 대한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API와 관련된 시스템에 방화벽, 침입 탐지 차단 시스템, 망분리, 백신 소프트웨어 등 외부 공격 시도에 대한 방어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개인 신용정보 누설 시 고객에게 통지 절차, 직무분리, 재해재난 대응 대비 등 다양한 관리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차장님, 말씀 주신 표준 API와 관련하여 API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 신용정보로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 소비자인 개인의 금융정보를 통합하여 보여주고 관리해주는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은행, 카드, 보험, 증권, 통신사 등 여러 업권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표준 API를 이용해 수집하여 고객에게 통합하여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집한 대량의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컨설팅 업무 등 부수 업무를 제공하거나 투자 자문, 금융상품 자문 등의 겸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고객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 접속하면 본인의 자산 현황을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고 카드 대금, 대출이자 등 각종 상환 금액 예정일, 증권 수익률 등을 개별 금융사 홈페이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의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비 패턴을 분석한다면 고객에게 적합한 카드를 추천해 줄 수도 있고 고객의 예금 정보, 결제 정보, 보험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서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와 관련되어 금융보안원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금융보안원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을 개발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표준 API 규격은 지난 5월 13일 수정 배포가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에서는 고객이 전송 요구 시 본인 인증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행하기 위해 통합인증을 도입하였는데 금융보안원은 이러한 통합인증 절차 및 규격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보안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능 적합성 심사 및 보안 취약점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이 주도적으로 본인의 개인 신용 정보를 이동 및 관리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러한 고객을 대신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고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산업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회사, 통신사, 공공기관, 통합인증기관, 종합포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 생태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각 기관들이 마이데이터 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본격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이슈 사항들도 많이 존재하지만 각 마이데이터 이해관계자들이 현재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만큼 우리나라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이 머지않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처럼 편리하게 개인 신용 정보를 전송 및 활용하는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 보호, 보안 측면에서 개인 신용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성과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HF 인사이트를 마칠까 합니다. 황정모 차장님, 김진석 팀장님, 오늘 어떠셨는지요? 기존의 대형 금융사에서만 전담하던 금융 서비스를 빅데이터인 고객 신용정보 수집 이용을 통해 이제 막 관련 사업에 뛰어든 핀테크 기업들에게 큰 기회의 장이 될 것이고, 한편 고객에게는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설계된 합리적인 금융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혁신적인 산업인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내외적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또 그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지 생각해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금융보안원의 역할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마이데이터 전문가를 모셔서 고견을 들어보는 자리였는데요. 앞으로 주택금융연구원에서 소개드릴 나머지 ABC에 대해서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